안 그려? 이거 어? 오지마. 그리라고 한 게, 그러니까 이제 mx랑 이렇게 연립을 해서 그리라고 한 거야. 지금 우리 영상 나와 있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fx가 x에 x-3에 x 빼기 4고 이거랑 이거랑 만나 mx랑 이렇게 만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우지 말고 그냥 x를 이렇게 묶어주면 x-3이랑 x-4랑 이렇게 이제 m이랑 만나는 이제 이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 근이 여기 0이 나온 거고 여기 알파 베타가 요놈의 근이다라는 그 설명을 그냥 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다시 그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이랑 4를 갖는 요 2차 함수가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m이랑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m 값이 음수잖아. 그치? 음수라서 직선을 지금 보면 이 상황을 그려보라고 한 거야. 이 상황을 그려보라고. 이런 상황을 그려서 해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한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이런 방법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것도 이제 보면은 4차 함수가 x-2, x-4, x-5, x-6 이게 m의 x-2자 이제 이렇게 놓고 그렇지? 이제 한쪽으로 이걸 잘 넘겨서 x-2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제 x-4, x-5, x-6 해놓고 빼기 m은 0.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또 이렇게 4, 5, 6을 갖는 이 3차 함수가 있으면 얘랑 m이랑 기준 교점이 3개가 되는 상황이구나. 이거 요렇게 그려보라고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 것도 그림을 그려보자. 푸는 게 아니라서 요렇게 풀어보라고 지금 요렇게 일부러 요렇게 하는 거 좀 돌아갈 수 있어도 알겠지? 세 번째 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건 1 지나고 4를 접하니까 3차 함수가 x 빼기 1에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이제 최고차는 계속 1이다라고 했을 때 얘랑 이제 mx-1이랑 이렇게 같죠? 근데 이렇게 이제 x-를 묶어주면 x 빼기 4의 제곱 빼기 m은 0이야. 직선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에 실근이 1이랑 뭐가 하나 더 생긴 건데 그게 뭐냐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리면 x 빼기 4의 제곱이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그치? m값이 여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 직선이랑 교점 하나가 여기가 1이네.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교점 하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7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 x좌표가 7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게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렇게도 연습을 이제 좀 해보면 많이 나왔던 문제도 기출 문제라서 151쪽이라고 나와. 이거 지금 다른 종이 하나 주고 한 문제짜리 보이니? 시은아? 이거 하나짜리.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해 준 거를 쭉 한번 풀어봐봐. 뉴스 중에 자살하는 거 뭐 그런 거 뉴스는 금지한다고 나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주식시장이 오늘 완전 뛰어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어제까지 엄청 주식시장이 폭락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식 그만한다고 손절하고 막 그냥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오늘 폭등하면 좋은 게 아닌 게 어제 많이 손해보고 판 사람들은 속상해서 어떡해. 진짜 속상하거든.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세상에 돈 잃은 거보다 훨씬 배로 되게 속상할 거라고. 어제 막 손해보고 팔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완전 폭등하면 얼마나 속상할까. 아이고 주식까지 다 하면 안 돼. 이걸로 풀어보면 되게 쉽게 푸는데 안 그러면 그게 의외로 귀찮은 일들거든. 접점좌표 찾는 문제인 거야. 접점좌표. 이게 4번 문제가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4차 함수가 있고 얘가 뭐야? 얘가 F'T에 X-T 더하기 FT 이게 X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의미죠? 표현이 접선 방정식이야. 0에서 2 사이에서는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보다 어때야 되냐면 그래프가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뭐냐면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0과 2 사이에 있는 애들이 무조건 어떤 접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야 접선이 여기 있으면 말이 되니? 안 되지. 왜? 접선 위에 있잖아 그래프가. 이 색칠한 부분 있지? 이 빗금친 부분이 접선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접선은 되지. 접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t값이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 수 있냐 보면은 접선이 여기까지 띠디디디디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면 이게 띠익해서 이게 원점 지날 때까지는 위에 있어.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쏠리면 접선이 밑으로 가니까 안 돼.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접점의 좌표를 찾는 거야. 접점의 좌표를 찾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된 거야.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뭘 써먹을 거냐 하면은 이게 답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잖아. 원점을 지나면서 나오는 접선일 때가 답이라. 또 하나는 2,0을 지나면서 나올 때가 답인데 이건 구할 필요 없어. 좌우 대칭이니까 한쪽만 구하면 돼. 보라색을 갖고 실근 삭제를 갈 거야 지금부터. 보라색 원점 지나니까 뭐야? y는 mx죠? 자 이제 실근 삭제 식을 쓰자. x제곱 x 빼기 2의 제곱이랑 원점에서 그은 접선 여기 P지 P 문제에서 여기 P라고 얘기했으니까 P에서 Q까지라고 얘기했잖아. T의 범위가. 그러니까 이게 P라고 P. 얘랑 MX랑 같다. 한쪽으로 넘겨. X로 묶어. 그러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M은 0. 여기서 근 0이 하나 이미 나왔어. 자 이제 요놈의 근을 찾는 거지. 저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고 0
2 비율관계 2대1이니까 여기가 3분의 2 이렇게 찾았고 접하잖아. mx가 이 얘기는 얘랑 얘랑이 접하는 상황이라고. m이 양수잖아. m이 누구야? 이거라고. 이거 이게 m이라고. 접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여기 나왔죠? 각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라고. 그리고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됐어? 그래서 하나가 3분의 2고 하나가 3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실근삭제에 이런 거를 잘 써먹어서 풀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제일 쉽게 푸는 거야. 제일 쉽게 푸는 풀이가 이거예요. 까먹지 마세요. 알겠지? 알겠지? 잘 써먹어.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을 거야. 제일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나갈게. 문제에서 문제겠지만, 이렇게. 연습 문제가 좀 더 있긴 한데, 이거는 한번 숙제를 연습을 좀 해봐. 오늘 지금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좀 연습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진도를 조금 더 나갈게요. 156쪽. 함수의 증가 강도랑 텍스랑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설명은 좀 까다로운 내용을 설명 안 하고 그냥 시험에 수능 정도를 풀 수 있을 때 수능 개념으로 그냥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만 설명을 해줄게. 내신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짜잘한 정의까지 하면은 그게랑 문제 스타일이 안 맞아서 간략한 정의대로만 설명을 해줄게요.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증가함수, 감소함수 문제를 얘기를 할게.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만 갖고 나와.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근데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에는 있잖아. 156쪽부터 가는 건데 연속함수, 불연속함수가 상관이 없어요. 증가함수의 정의가 그래서 보통 어떻게 책에서 얘기를 해주냐면 자 156쪽 책에 하나 더 나간다고 했지 다음 주에 새 책 하나 더 줄 거야. 156쪽 박스에 뭐라고 써있어 중간에 함수 fx가 이렇게 시작하지. 연속함수란 말도 없지.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도 없고 그냥 함수란 얘기인 거기 때문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그냥 함수에서 다 돼. 뭐냐면 정의는 그냥 이거야. 정의는 쉬워.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이 커지면 돼. 이게 증가함수야. 근데 어떤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1, x2에서예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성립하면 이게 증가함수. x가 커질 때 함수값이 커지면 증가함수. 당연히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이 작아지면 감소한다 해서 감소함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니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근데 이제 그냥 저런 경우 있지. 불연속 함수는요 안 되느냐? 아니야. 불연속 함수는 정신 바짝 차리고 풀어. 그냥 주의해라야. 안 된다가 아니고 불연속 함수는 뭐해라? 주의해라. 자, 그려줄게. 자, 봐봐. y는 x분의 1 유리함수를 그렸어. 응? 그냥 느낌으로만 봐봐. 증가하는 함수야, 감소하는 함수야 어때? 이게 지금 느낌이니까 보니까. 그래프가 계속 어때요? 내려가지. 계속 어때? 내려가지.
보통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감소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미분에서 확인하면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봐봐라. 요게 x1을 잡고 요게 x2를 이렇게 잡았다고 봐봐. 그럼 첫 번째 말 봐봐. x값이 커졌고 함수값도 커졌어. 그렇지? 증가해? 느낌은 이거만 보면 증가하는 거 같지만 그래프 모양을 봐봐. 어때? 감소하지? 내려가고 있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불연속 함수는 주의를 하라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주의해라. 이건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 맞아. 감소함수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불연속인 경우는 주의를 해라.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우리가 진행했지만 자 어때? 시험 내지는 않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뭐야? 1에서 물어. 1에서 무슨 1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니 감소하고 있는 상태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1에서 전체적인 그림은 계속 올라가는 거 1에서 전체적인 그림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증가냐 감소냐는 걸 물어보면 점 3개만 찍으면 돼. 1보다 살짝 오른쪽, 1보다 살짝 왼쪽 찍어봐. 자, 점 어때? 내려가지? 이런 거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증가 상태니 감소 상태니 이걸 물어보면 그 점에서 증가 감소를 만약에 대답하는 게 헷갈리면 얘 왼쪽에 점 하나 찍고 오른쪽에 점 하나 찍으면 돼. 올라가면 그냥 증가하고 있는 상태, 내려가면 감소하는 상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하지만 대답은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런 거 y는 x3승 증가하고 있어. 접선 기울기 0이에요. 여기서 x는 0에서 증가 상태니 감소 상태니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얘기했지? 점 3개 찍어보면 된다고. x는 0에 왼쪽에 점 하나 찍고 오른쪽에 점 하나 찍어보면 돼. 어때?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제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안에는 그건 뭐냐? 이런 경우는 이제 주의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주의를 하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걔네들이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이제 요놈 f'(x)가 존재하는 경우 도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만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야. 학교 시험에 알겠지?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이제 fx가 도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부드럽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함수에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대답만 잘하면 돼. 이때는 어떻게 판단한다? 도함수의 부호만 가지고 판단한다. 도함수의 부호만. 알겠지? 도함수의 부호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그냥 조금만 더 해주긴 할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거고. 자, 도함수의 부호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척선 기울기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니까 fx가 뭐야? 증가함수예요. 반대로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 함수예요.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해줄 거야. 여기 성립 안 해? 여기 성립 안 해요. 증가함수라고 하면은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틀려. 이게 내신용이야. 왜 틀려? 맞을 것 같은데 99% 맞아. 1% 때문에 틀려. 도함수가 왜 증가함수면 왜 도함수가 0보다 크다가 틀릴까? 다 조금 만족하면 돼. x3승 때문에 그래. x3승. 증강수야. 증강수야 이거 증강수. 도함수 뭐야? 3x 제곱. 야 3x 그려봐. 어때? 0 이상. 0 이상.
0 이상. 진짜 별거 아니야. 0 이상인 게 0보다 크다에 포함되냐고. 야, 더 큰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진짜 짜잘하지만 증가함수라고 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참거짓에서 틀리다고 하는 거야. 참거짓에서 틀리다고 하는 거야. 내신용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성립 안 해요. 그럼 다시 증가함수는 뭐야? F' 0 이상. 감수함수면 뭐야? F'X가 0이야. 알겠어? 그래서 0은 또 성립할까? 0 성립해? 0 성립 안 해. 또 왜 안 해? 0이 왜 성립 안 해? 0 이상이래요. y는 3. 상수함수 봐봐. 도함수가 얼마야? 미분하면 0이지? 도함수 0이지? 증가함수라고 해? 안 돼. 상수함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건 또 이게 상수함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별것도 아니지만 두 개만 기억하면 돼. x 3승. 여기서 x 3승, x 발레, x 3승. 이 발레가 뭐야? 상수함수. 알겠어?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 도대체? 필요충분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자, 봐봐. fx가 상수함수인 경우를 제외를 해봐. 그러니까 존나 특이한 케이스니까 상수함수인 케이스만 생각하지 마. 시험에 안 나오잖아. 상수함수를 왜 내겠어? 그러니까 상수함수인 케이스를 제외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함수 케이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함수인 경우를 제외를 하면 여기 성립해요. 그럼 봐봐. 여기가 동치지. 하나표 주고받고 동치지. 시험 문제는 요거만 갖고 푸는 거야. 무조건. 100% 이거만 갖고 풀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배우고 하는 거냐면 어차피 문제 읽어보면 2차, 3차, 4차 함수밖에 안 나오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증가함수 문제 나오고 감수함수 문제가 나오면 도함수는 그냥 무조건 0 이상이다 라고 놓고 푸는 거고 도함수는 0 이하다 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등호를 붙이라고. 등호를 붙이라고. 몇 퍼센트? 100%. 100%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외 없이 그냥 항상 붙이면 돼. 죽어도 붙여야 돼. 죽어도 붙이는 거야. 등호 빼는 게 아니야. 정의 헷갈리면 안 돼. 정석 보면은 앞에는 C가 등호 빼놨다가 갑자기 밑에는 등호 붙였다가 또 뒷페이지 가면 등호 빼놨다가 마지막에 등호 붙여놓고 막 그지랄해. 그냥 결론 상수함수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그냥 무조건 동치예요. 그러니까 등호는 항상 붙여놓고 푼다. 어떤 문제 풀 때 항상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항상 예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x가 1과 2 사이에서 fx가 증가함수가 되래. 그러면은 뭐 그냥 도함수 0 이상이면 되겠죠? 1과 2 사이에서 그렇게 해서 푼다고. 근데 이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경계값을 제외를 시켜버렸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그 fx가 증가함수가 되래요. 그러면 도함수가 어때야 되느냐? 아씨 여기가 등호 없고 여기 등호 있으니까 막 여기 등호 있고 빼고 막 이렇게 하느냐? 아니야. 무조건 붙이는 거야. 무조건 예외가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증가함수랑 감수함수 문제가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무조건 등호를 붙이는 거야. 등호 없으면 틀려요. 등호가 없으면 틀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항상 경계값 포함시켜줘야 돼. 알겠지? 시험 문제는 이것만 갖고 푸면 돼. 이것만. 항상 등호를 붙여라. 그래서 거기 책 잘 나와 있는 158쪽에 가운데 말 나와 있죠. 상수, 함수 구간이 없는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해라? 그거를 붙여서 F'X가 0 이상, F'X는 0 이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다. 요 얘기예요. 알겠지?
이상선 문제 풀 때는 도함수의 구만 잘 가지고 푸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3차 함수에서는 특히 3차 함수에서 최고차는 양수라고만 그냥 놓고 풀게. 알겠지? 어차피 감수함수 물어보면 똑같이 반대로 가면 되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에서는 해가지고 보통 얘기할 때 fx가 증가함수가 되라. 아니면 fx가 1대1 함수가 되라. 아니면 fx가 역함수가 존재해라. 아니면 값이 존재하지 말아라. 아니면 요새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fx는 t의 실근 개수가 그냥 일정하다는 둥, 최대 최소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똑같은 말. 알겠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똑같은 말. 뭐야? 아, 증가하라는 얘기구나. 아, 증가하라는 얘기야? 그럼 도함수가 그냥 어쩌라고? 무조건 0 이상이라는 얘기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치? 그래서 답은 뭘로 찾아? 그냥 도함수의 판별식이 0 이하면 그냥 끝. 다른 내용이 없어요. 딱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감수함수 똑같아. 감수함수는 이제 도함수가 0 이하가 되겠지. 감수함수가 0 이하면 도함수가 0 이하겠구나. 하지만 결론, 판별식은 그냥 0 이하 똑같이 가는 거야. 알겠지? 도함수의 구호를 가지고만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 특정 구간에 나오면 그 구간에 대한 부분식을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증가함수, 감수함수에 대한 건 도함수의 구호만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푼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자, 쉬운 문제지만 하나 확인해. 160조 밑에 예제 1번. 160조, 그 다음에 166조. 160조, 166조, 167조. 이렇게 풀어봐. 지금 160, 166, 167 이렇게 풀어보세요.
160쪽에 있는 문제도 요 내용, 그치? 그냥 판별식 쓰면 끝. 구분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되는 거고. 166쪽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일정하다 이 얘기야. 알겠지? 역시 똑같은 문제야.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T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2x 함수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냥 이 함수가 증가함수다. 이거 얘기인 거야. 실근 개수가 일정해야 돼. 왜냐면 어디에 상수함수를 그어도 교점 개수가 맨날 이렇게 한 개가 나와야 되니까. 알겠어? 2분에서 판별식 0이야. 그러면 그냥 끝나는 문제. 이건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극대극소. 이건 아니구나. 설명 안 했구나. 극대극소에 대한 거는. 자,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극대극소. 그냥 극대극소도 그냥 그래프의 모양을 갖고 풀긴 하지만 정의는 그래도 또 알아둬야 되니까. 그림으로 정의를 알아두는 게 좋고 시험에 나오는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만 갖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정의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죠. 161조 이 정의를 되게 잘 알아두긴 해야 돼.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 그다음 뮤션 문제 중에. 그래가지고 A, B, C, D, E, F, G 해가지고 이제 극대극소를 물어보는 거야. 극대극소. 극대극소는 극대값이 같다, 뭐 y값이 같다 이런 거에서 이 극대랑 극소는 누구 값을 물어보는 거야? y값을 물어보는 거야. x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문제 되게 잘 읽어야 돼. 알겠지?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던 게 이거였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fx가 이렇게 있고 그럼 a라는 숫자가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리고 x를 해놓고 fx가 이제 극값 x가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써줄까? x의 극값 극값을 알면 x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fx의 극값 여기서는 그냥 극값을 좀 일반적인 표현인데 극값을 갖는 x좌표를 표현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극값 3개니까 3개 이렇게. 근데 가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극값의 종류가 극값을 2개를 갖는다 이렇게. 이 표현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극값을 갖는 x좌표를 원수로 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0, 1, 2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대답을 이렇게 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fx는 서로 다른 극값 2개를 갖는다 이렇게. fx는 서로 다른 극값 2개를 갖는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애들이 대부분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어이씨 3차원 문제가 나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극값 2개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한다고. 자, 이게 뭐야? 극값이 몇 개야? 그 두 개야. 극값이 두 개라고. 극값 y값이 두 개라는 얘기인 거야. y값이 하나, 둘. 그러니까 이걸 보고 fx는 서로 다른 극값 두 개를 갖는다? 오케이, 참인 거야.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실수를 졸라 많이 극값 세 개잖아! 막 이래. 극값을 갖는 x좌표가 세 개인 거고 극값이라는 건 y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y값은 하나, 두 개야. 동일한 y값을 갖는 거야. 알겠어? 이게 표현을 되게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애들 실수 존나 많이. 나도 가끔 문제 풀 때 실수하거든. 뭐 극값 두 개? 알았어. 이게 아니야. 극값은 이거 두 개고 극값을 갖는 x좌표가 세 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알겠지? 자, 이거 그림 가지고 극대극소의 정의를 내리자고.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 되게 옛날 세대들은 극대극소의 정의를 증가함수로 배웠는데 지금 너희 교과 과정에서는 극대극소의 정의를 최대최소의 정의로 바꿨어. 그래서 거기 어떤 A를 포함하는 그 구간에서 A일 때가 가장 크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극대를 갖는 건 A였을 때 이 값이 제일 크거나 같을 때 이 등호가 들어가면서 정의가 졸라 지랄 맞아져요. 그냥 A에서 제일 작을 때 최대최소의 개념으로 가고 쉽게 설명해주면 그냥 A 근처에서 제일 작으면 극소, A 근처에서 제일 크면 극대. 같아도 상관없다. 알겠지? 자, 극대값 차례대로 불러볼게. A, B, D, E, F. 이게 극대야. 알겠어? 극소 A, C. 요렇게가 극소야. 알겠니? 그전에는 그냥 극대하면 극대 이거 옛날에 이거 하나만 극대라고 하고 극소 이거 하나였어. 상수함수 있지? 상수함수는 이 근처에서 값이 다 똑같아. 이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야. 등호가.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는 구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B는 이 근처에서 어때? 제일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극대라고 하는 거야. 이건 당연히 그냥 위로 솟았으니까 극대. 아래로 내리고 했으니까 극소. 이거 불연속 상관없어. 근처에서 값이 제일 어때? 커. 적당히 잡아주는 거야. 정확하게는 선생님이 이만큼 잡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 그냥 적당히 조금만 잡아놓고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의미인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는 근처에서 제일 값이 크지?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그때에서 아주 증가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때 극소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시험에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이런 애들이. 이 F라는 포인트가 시험에 내기 제일 좋은 포인트야. 이 F라는 포인트가. 그래프가 불연속인데 이 F라는 포인트가 시험에 나오기 제일 좋은 표현이고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내기가 조금 애매모호해.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낼 때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로 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그림으로 정의를 알아보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해서